네, 안녕하세요. 저 SK텔레콤에서 음성인식기 만드는 황성수입니다. 제 이름을 안 적었네요. 네, 오늘은 이제 위스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아마 많이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오픈 AI가 뭘 하는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챗GPT는 계속 나왔으니까 잘 아실 테고, 사실 그 전에 뭐 클립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뭐 영상 하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면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모델이죠. 그리고 오픈 AI가 몇 달 전에 이제 위스퍼라는 음성 인식기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챗 GPT, 뭐 GPT 할 때까지는 저도 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언어 모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챗 GPT나 뭐 GPT-3 나오니까 자기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걸 많이 느끼시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위스퍼가 나와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굉장히 안 좋았고, 아, 여기까지 하나, 네, 여기까지 하나. 음성 인식이라는 게 아마 그 시장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예요. 아마 여기도 음성 인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예. 아마 스피치는 이미지나 뭐 텍스트에 비해서는 관심 분야가 좀 적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별로 안 가지고. 왜냐하면 네,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오픈 AI가 위스퍼를 공개를 하고 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얘네가 뭐 하는지는 열심히 봐야겠다 하고 논문을 차근차근 읽었어요.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도 안 빠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라서 아마 조금 활용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그쪽이 정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위스퍼 음성 인식기를 만드냐에 좀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스퍼입니다. 위스퍼는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모델은 저 왼쪽처럼 생겼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퀀스 투 시퀀스 트랜스포머 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논문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모델 구조는 신경 쓰지 않겠다. 네. 그리고 하는 기능들은 일단은 영어 전사입니다. 영어를 받아쓰기를 하는 거죠. 그게 1번. 그리고 any to English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모두 다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게 2번이고요. 그리고 3번은 다국어 음성 인식이에요. 이제 다른 나라 언어를 90개국 이상의 언어를 음성 인식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노 스피치.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스피치가 없는 거를 디텍팅 하는 것도 같이 들어 있어요. 요거 외에도 타임스탬프 기능도 또 있고요. 타임스탬프라는 거는 이제 텍스트의 싱크를 디텍팅 해준다. 네. 인퍼런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부분 이런 어프로치들은 이전에는 각각의 모델에서 수행을 했죠. 번역은 번역, 인식은 인식, 뭐 다국어는 다국어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위스퍼는 한꺼번에 다 하고 싶다. 한 모델에서. 네. 그거들이 이제 이쪽의 컨셉이에요. 스피치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는 그냥 한 방에 라스로 다 제너레이션 해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인트로덕션 그 논문에 보시면 인트로덕션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전의 음성 인식은 비감독 사전 학습이 주요한 트렌드였어요. 위스퍼 이전에는 뭐 사실 위스퍼가 나왔다고 트렌드가 뭐 바뀐 건 아닙니다만 비감독 사전 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웨이브 투 벡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언제라도 조금 쓰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비감독 사전 학습으로 만들어진 건데 어, 보통 음성 인식은 웨이브 파일과 레이블이 있는 학습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웨이브 안녕하세요로 돼 있는 거랑 글자 안녕하세요를 같이 학습을 해요. 그게 이제 감독 학습이죠. 근데 웨이브 투 백이나 이런 언슈퍼바이즈들은 이 안녕하세요 글자가 없이 음성을 그대로 학습을 해요. 음성을 그대로 학습하는 거죠. 사실은 전 세계 인터넷에 보면은 음성은 거의 무한하죠. 단지 레이블이 없어서 음성 인식기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비감독 사전 학습 쪽은 학습 데이터를 뭐 수백만 시간까지 레벨로 사용을 합니다.
뭐 수백만 시간이라고 하면 감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뭐 회사에서 상용 인식기를 나가도 수만 시간에서 끝나요. 그것도 이제 뭐 한 3만, 2만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쪽은 뭐 100만 시간까지 쓰게 됩니다. 레이블 안 해도 되니까 싸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학습 방법으로 음성 인식률을 높이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거는 파인 튜닝을 해야 돼요. 음성 인식기를 만들려면. 네. 그래서 위스퍼 쪽에서는 오픈AI는 요거 파인 튜닝 해야 되니까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무리야. 네. 우리는 일반인이 쓰는 거를 만들고 싶어가 갑니다. 그래서 비감독 사전학습은 파인 튜닝이 필요하고 머신러닝이라는 게 잘하는데 결국에는 다른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조금 바뀌어도 잘 안 되더라. 이게 이유가 머신러닝이 사람이 인지를 못하는 그 데이터의 특성을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좀 더 고차원적인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모든 데이터에서 이제 아까 데이터가 좀 바뀌어도 좀 안 되고 막 이러는 것들을 자기는 극복하겠다. 네, 모든 데이터에서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겠다. 그리고 위클리 슈퍼바이즈드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아까 레이블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은 상용 레이블된 데이터들은 돈을 써서 만듭니다. 돈을 써요.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이 레이블을 답니다. 비싸죠. 비싸서 많이 못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검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는 위클리 이제 얼추 맞는 거면 쓰겠다 이거예요. 얼추 맞는 거면 쓰겠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68만 시간짜리 데이터를 만듭니다. 네, 이쪽에 68만 시간짜리로 만들고, 그리고 96개 언어를 한꺼번에 다 하고 번역도 다 밀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를 냈는데 이거는 셀프 트레이닝, 대세인 셀프 트레이닝 없이 만들어냈다. 요게 자기들의 이제 주요 업적인 거죠. 물론 목표인 거지 달성했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꼭. 이쪽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지금 그 유튜브 링크도 있는데 그 발표 여기 저자분이 오픈AI 저자분이 발표하신 쪽에 나오는 거예요. 리브리 스피치라는 게 있어요. 리브리 스피치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음성 쪽의 이미지넷 데이터 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벤치마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입니다. 리브리 스피치가.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기존의 음성 인식들은 리브리 스피치로 학습을 하고 리브리 스피치로 테스트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인도메인 데이터를 썼다는 거죠. 인도메인 데이터를 써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자기들은 전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큰 데이터를 써서 리브리 스피치 한 번도 안 봤지만 리브리 스피치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성능을 뽑아내겠다. 이게 자기들의 방식이라는 거죠. 데이터 프로세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실 68만 시간 썼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 어떻게 만들었는데 68만 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 안 쓰고 68만 시간 정도 만들려면은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대로 쓰려면 뭐 수백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인터넷에서 전사가 있는 음성 데이터를 구축했다라고만 써 있어요. 네. 뭐 그래서 다양한 화자, 언어, 환경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어디서 썼을까요? 이 내용이 없어요. 어디서 가져왔다. 근데 뭐 저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죠. 네. 아마 유튜브일 걸로 예상합니다. 네. 아마 유튜브일 걸로 예상하고 잘 보시면은 유튜브에 자막이 달려 있죠. 그렇지만 구글이 안 단 자막이 있는 컨텐츠들도 있어요. 네. 그 영상 제작자들이 직접 다는 그 자막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걸러냈어요. 여기서 저기 써 있습니다. 전사 오류가 많아서 자동 필터링을 개발했다. 인식기가 만들어낸 전사는 걸러냈다. 그러니까 구글이 쓴 거는 다 버렸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찾아가지고 쭉 다운받은 다음에 인식기가 만든 거 같은 거는 다 버렸다. 네. 그리고 언어 검출기를 개발했어요. 언어 검출기는 왜 썼냐면 유튜브 다운 받아서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저도 좀 놀랐는데 한국에 있는 유튜버들의 상위
상위를 받아서 데이터를 써볼까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인일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자막이 달렸다고 한국인이 말한 게 아니고 뭐 텍스트도 또 실수를 해요. 그분들이 작업자들이 실수하시기도 하니까 언어 검출기도 만들고 뭐 텍스트로 나온 것도 언어 검출기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30초 단위로 자르고 전사도 분리하고 이런 작업을 하죠. 제가 뭐 유튜브를 썼을 거라는 추측을 드린 거고, 추측을 드린 이유는 잘 뭐 써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인식 결과가 잘못 나올 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거 뭐 뻔하죠. 모델입니다, 모델. 어떤 모델 썼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포머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모델 상관 안 한다고 여기도 해 있고, 근데 여기 조금 신기한 걸 보면은 이제 모델이 타이니, 베이스,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있는데 레이어가 인코더, 디코더 사이즈가 똑같아요. 보통은 음성 인식에서는 인코더를 크게 씁니다. 인코더를 크게 쓰는데 이쪽엔 디코더를 사이즈를 똑같이 잡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저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기 때문에 디코더에 힘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똑같은 거 쓰고 모델을 쭉 늘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1.5빌리언인데 제일 큰 게 1.5빌리언인데 아마 요즘 뭐 많이 들으셨던 뭐 아까는 6빌리언 정도 되면 뭐 넘어간다, 뭐 60빌리언도 넘어가는데 음성 인식기 치고는 크지만 오픈 AI의 스케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작죠. 1.5빌리언밖에 안 되니까요. 앞으로 뭐 더 큰 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멀티태스크 포맷이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오픈 AI 그 깃허브나 이런 데서 그림을 가져온 거거든요. 저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 샘플들이 있어요. 저 오른쪽 끝에 데이터 샘플이 있는데 영어는 영어 발화에 영어 자막이 들어가고 번역은 다른 나라 발화에 이제 영어 데이터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스피치가 들어가면은 스피치가 들어가면 영어를 한 다음에 인식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를 한글로 인식한 다음에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피치에서 바로 번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말했지만 영어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음성에다가 영어 자막 데이터를 넣는 거고 보시면은 샘플이 한글이 나와 있어요. 그 위스퍼 홈페이지에 가도 보면은 K-팝 음악을 막 음성 인식을 하고 그래요. 개발자분이 한국이시세요. 개발자분 중에 한국 분이 계셔가지고 한국어가 좀 더 잘 돼요. 곤란하게. 그래서 뭐 그렇더라고요. 한국어 생각보다 조금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크 포맷도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여기는 이렇게 뭐 어떤 언어인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국어면 한국어, 영어면 영어, 영어 언어에 대한 레이블 넣어주고 여기서 번역하고 싶어 아니면은 전사하고 싶어. 그래서 뭐 레이블 또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넣고 텍스트 나오고 타임스탬프 넣고 텍스트 나오고 뭐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시퀀스 투 시퀀스를 쓰기 때문에 쭉 01, 01, 뭐 12, 뭐 이런 식으로만 넣고 쭉 뽑아내고 있어요. 포맷들도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잡아내고 모든 것을 네트워크에 맡기려는 마음이 보이죠. 그래서 음성 인식률이 좀 나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이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저쪽에 나오는 그림이 셀프 러닝 쪽에 있는 인식률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전 방식들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좀 나빠진다. 자기들은 일정하고 굉장히 사람처럼 인식하고 있다. 기울기가 낮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고 웨이브 투 벡터를 이제 타겟으로 잡아요. 웨이브 투 벡터보다 아까 리미진의 데이터, 리브리 스피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저는 웨이브 투 벡터만큼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테스트 셋들에서는 다 웨이브 투 벡터보다 잘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데이터가 바뀌어도 자기들은 이제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인 음성 인식률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델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키웠죠. 이게 타이니, 스몰, 미디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 음성 인식률 나오고, 다국어 인식률, 그 다음에 번역, 그 다음에 언어 인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모델을 키우면서 계속 인식률이 개선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1.5빌리언에서 멈췄지만 계속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게 나오겠죠. 1.5는 GPU에 올려보면은 한 10기가 정도 나와요. 10기가 정도 나오면은 사실 웬만한 장비에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서 아마 뭐 10빌리언, 20빌리언도 음성인식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기울기가 너무 이제 수렴되지도 않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리니어에 가까우니까요. 한계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자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한국 분이신데. 저자분들이 말씀한 내용들에는 일단은 첫 번째가 타임스탬프가 안 정확하다. 라는 건 타임스탬프는 그 동기죠, 동기 이제. 동기에 맞추는 게 잘 안 맞고 있다. 할루시네이션이 나오고 있다. 할루시네이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독과 좋아요. 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상관없는 텍스트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뭐 당연히 한국어니까 더 심하겠죠. 영어는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영어는 훨씬 더 잘 나올 거고 어 이게 68만 시간을 학습 데이터에 썼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국어는 8,000시간밖에 없어요. 뭐 70분의 1 정도죠. 70분의 1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다국어 인식은 잘 안 되는 것 같다. 로우 퍼포먼스 데이터가 작은 언어들이죠. 그리고 스피커가 인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스피커를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스피커 인식은 뭐냐면 보통 저희 자막 보면은 자막 앞에 누가 말했는지 괄호로 나오죠. 사람 이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그걸 시도했다고 돼 있어요. 시도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서 그걸 없애버렸대요. 사람이 누가 말했는지 나오면 더 좋겠죠. 보통 시각장애인용 자막 방송에는 시각으로 알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사람 태깅을 붙여줘요.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리얼타임 트랜스크립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치명적이기도 한데 리얼타임이 뭐냐면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글자가 찍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멈춰야 완성된 웨이브 파일이 나왔을 때 음성 인식을 시작을 해요. 딜레이가 있죠. 어쩔 수 없이 딜레이가 있어요. 보통 음성 인식기들은 이제 스트리밍 인식기는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글자를 찍기 시작하죠. 계속 찍으면서 가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치 인퍼런스만 제공을 하고 있다. 좀 느리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있어요. 설치하고 사용법은 이쪽의 철학에 맞게 굉장히 쉬워요. 너무 쉬워가지고 뭐 설명드릴 게 없을 정도예요, 사실은. 저기 PIP 인스톨해서 오픈API 위스퍼 설정하시고 그리고 모델을 로드하고 웨이브 파일 넣고 랭귀지 넣으면은 글자가 그냥 나옵니다. 뭐 너무 쉬워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리고 뭐 깃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또 뭐 설치하셔도 되고. 그리고 API도 이제 또 제공을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면은 사실 10기가 모델이 라지 모델이 10기가 GPU를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굉장하진 않은데 사실 호락호락하진 않죠. 그래서 API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커맨드 라인 사용은 쉽습니다. 이거 위스퍼 하시고 오디오 파일 이름만 넣으면 돼요. 이름 파일 넣고 모델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다가 랭귀지를 넣어주셔도 되고 한국어면 한국어 넣어주시면 더 좋고 안 넣어주셔도 자동으로 언어 인식이 들어가요. 본인이 그 음성 파일에서 언어를 인식한 다음에 이거 한국어네 해서 한국어 인식으로 돌아갑니다.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좋고 그리고 만약에 번역을 하고 싶다. 이거 한국어인데 번역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영어로 글자가 나옵니다. 영어로 글자가 나오고
커맨드 라인 아니고 파이썬에서는 요 노드 모델 하시면 되고, 네, 리절트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너무 쉽죠. 사실은 너무 쉬워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시는 예제들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유튜브를 다운 받으시거나 뭐 드라마를 다운 받으시거나 뭐 자막 없으면 그냥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안 보이시겠네요. 아,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이시네요.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왼쪽이 타임스탬프입니다. 타임스탬프. 이 오디오 파일에서 이 텍스트가 차지하는 자리들이 쭉 나오고, 시간이 나오고, 여기는 내용들이 나오죠. 저기는 음성인식, 그냥 한국어 음성인식을 돌린 결과고, 여기는 번역을, 그러니까 트랜슬레이트를 돌린 결과예요. 뭐, 오늘 안에 불 켤 거지?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보시면 좀 미묘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줄 개수도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음성 인식을 하고 번역을 넘어가는 단계가 아니라 음성에서 바로 번역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둘이 완전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잘 맞고 틀리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네. 그래서 여기 일식 결과를 보면은 저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얘네들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는 알겠어. 네. 근데 다행히 아직은 저의 밥줄을 위협에 처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은 괜찮네. 네, 아직은 괜찮고, 성능이 데이터를 사실 8000시간밖에 안 썼기 때문에, 뭐, 요 정도 되는 거 이해하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쓰기에는 문제 없을 것 같다. 아마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은, 네, 저렇게 아직 잘 나오겠지만,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죠. 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고민이 엄청 많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아마 언어 모델 하시는 분들이나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고민 엄청 많을 거예요. 요즘에. 네, 모델링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얘네가 다 해버리고 나면 뭐 하나 하고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할 게 없죠. 뭐 파인 튜닝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파인 튜닝이라도 해보고 파인 튜닝 뭐 검색해 보시면은 예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직 한국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니까 한국어 데이터들을 넣고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뭐 ESPNet이라는 오픈 소스가 있거든요. 음성 인식용 오픈 소스입니다.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이제 허깅 페이스에도 위스퍼 파인 튜닝 예제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파인 튜닝을 해서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저는 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었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텍스트로 GPT나 뭐 챗 GPT를 쓰는 게 조금 불편한가 봐요. 네,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위스퍼를 앞에 달고 GPT를 달고 그리고 뭐 TTS를 달고 이렇게 하면은 뭐 챗봇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어시스턴트죠. 보이스 어시스턴트. 그런 구조가 되죠. 요즘에는 뭐 열려 있는 게 하도 많으니까 검색해봐도 많이 있어요. 뭐 다 붙여가지고 이거 세 개 붙여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그냥 대화를 시키더라고요. 챗 GPT랑 둘이 뭐 얘랑 얘서 그냥 음성 나오면 얘로 음성 넘기고 뭐 대화 시켜버리고 막 어떻게 하나 보고 막 그래서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딜레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쓰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상이고요. 그러면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질문은 이따가 네트워크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해주신 성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